확률. 남았으면 10만 했어. 자, 용어부터 할게요. 시행.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실험, 뭐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게 실험이고요. 관찰은 이제 뭐 카드를 꺼내서 본다, 뭐 숫자를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칭 시행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어느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졌다면 표본 공간이 뭘까? 1, 2, 3, 4, 5, 6 이 6개들이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요. 동전을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면 앞면이 나오든가 뒷면이 나오든가 하는 게 표본 공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건.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해서 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뭐 동전을 3개 던졌는데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 이렇게 사건이라고 표현하고요. 근원 사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건 근원 사건이 아니에요. 주사위를 짝수가 나오는 건 2, 4, 6이잖아요. 그쵸? 네. 근원 사건은 요거 한 마리 한 마리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근원 사건이 2개고요. 동전을 던지면 6개고요. 주사위를 2개 던지면 근원 사건은 3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사건, 전체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한다. 표본 공간 자기 자신의 집합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한다. 공사건은 공집합을 말하는 거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용어고요. 맨날 나오는 용어는 시행, 사건 이런 것들이 맨날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자주 나오지 않는 용어시겠다. 다음 용어 합사건. 합한 사건이야. 또는으로 연결되는 두 사건 합사건이라고 그래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 하고 기호로 집합 기호로 나타내요. 오케이? 집합 기호를 써. 학문 쪽에서는 곱사건 and야 and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걸 교집합으로 했어. 이거 일어나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짝수의 집합이 2, 4, 6 3의 배수 집합은 3, 6이잖아요. 그쵸? 그럼 교집합을 하면 6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거 우리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 배반 사건, 배반. 이거 배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는 일방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누가 누구를 배반했어, 배신했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근데 원래 배반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용어야. 상대적으로 배반이 뭐냐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걸 우리가 배반이라고 해요. 서로 배반이다. 이게 이제 원래 표현인데 A하고 B하고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A 사건이 B 사건을 배반했다 이런 게 아니고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공집합인 경우에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얘기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배반이라는 건 서로의 상대적인 거다. 여사건은 뭐야? 여집합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사건, 반대되는 사건. 전체 집합에서 A 사건의 여사건은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사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용어고요. 뭐 배반 사건에만 좀 집중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 다 연결이 된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뭐가 된다고?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5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나와. 3의 배수는 3, 6, 9예요. 이거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용어만 알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거 교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합집합에 여집합 말하는 거고. 할 수 있겠지?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 A와 배반이니까 A를 안 가지고 있는 집합이 몇 개냐. A를 안 가지고 있는 집합. 전체 10개인데 A가 5개나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5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 뿐만 아니라 요놈들의 부분 집합들도 A와 교집합이 없겠지, 그치? 배반이 되겠지, 그치? 나머지 5개, 1, 3, 5, 7, 9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2의 5승계가 A와 교집합이 없는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대. 이게 대신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확률을 해볼게요. 확률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확률이야. 오케이? 통계적 확률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계산한 확률. 오케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6분의 1이죠?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졌어. 근데 1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통계적 확률은 시행한 횟수분의 실제 일어난 횟수를 가지고 내는 확률이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우리가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확률은 죄다 통계적 확률. 오케이? 우리 프로야구에서 타율 어떻게 계산해? 자기가 볼넷이 아닌 때리는 것 중에서 안타의 개수 가지고 타율을 하잖아, 그렇지? 어떤 애가 타율이 5할이야. 그러면 오늘 4타석 들었으면 무조건 안타 2개 치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농구에서 뭐 3점 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이런 거 전부 다 통계적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아주 어려운 확률이에요. 저건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일단 수학에서 다루는 확률은 대부분이 수학적 확률에 관한 내용이다. 오케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야. 이게 전 사건, S가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프로버빌리티예요. 프로버빌리티의 앞끝을 따서 이제 P라고 쓰고요. 오케이? P라고 쓰고 괄호 안에 사건을 씁니다. 그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런 뜻이. 사건을 표기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확률을 말하는 거 표현도 되게 많아. 그래서 요 안에는 사건을 쓰기만 하면 돼. 사건을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P 쓰면은 확률이고 괄호 쓰면 여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돼.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한글로 길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써놔도 우리가 이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x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라고 할 때 이거의 확률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 표현. 요게 0이 된다는 건 x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야. 요거는 앞에다가 p를 붙이면 이렇게 될 확률은 몇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야.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등호로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한다.
안에는 어떤 표현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사건을 영어 대문자를 써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있어요. A 교집합 B 이렇게. 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다 이런 뜻이야. 뭔지 알겠지? P라는 표현을 알아둬야 되고요. 자, 다음.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사건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거를 잘 눈여겨봐줘야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라는 거를 잘 써놔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PA는 뭐야? 확률 구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주사위를 한 개 던졌으니까 6분의 A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6분의 A가 3개니까 6분의 3. B는 뭐야? 5 이하? 1, 2, 3, 4, 5, 5개니까 6분의 5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기호로 표현된 게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수능에 반드시 하나 나오고 기호로 표현되는 문제가 한글로 쭈르륵 한 다음에 확률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기호로 한 다음에 뭐 다음 중 옳은 것 이렇게 잘 봐. 특히 이제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로 간단한 기호의 어떤 표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잘 익혀놔야 됩니다.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글씨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호 없이도 답을 낼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36개. 그렇죠? 지금 서로 다른 두 개를 던졌어요. 같은 거 2개 던지면 36개. 네. 같은 거를 2개 던지든 틀린 거를 던지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든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같은 눈에 나올 확률. 여기는 분모가 전부 다 36이에요. 이해되지?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일 확률. 그럼 11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질문이 나온다고. 5 더하기 6도 11이고요. 6 더하기 5도 11인데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36이라고 했잖아. 36에 5 나오고 6 나온 거랑 6 나오고 5 나온 게 틀린 걸로 카운트 돼 있어. 다른 걸로 같은 걸로 돼 있어. 틀린 걸로 카운트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걸로 카운트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게 나와도 틀린 주사위라고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하다. 두 눈의 수의 제곱이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완전 제곱수. 이건 이제 골라야 되죠. 오케이? 완전 제곱수 먼저 골라놓는 게 좋아요. 완전 제곱수는 1, 4, 9, 16, 25, 36이 있죠. 이렇게. 그럼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1, 1밖에 없죠. 4가 나오는 경우는 곱해서 4가 나오는 거니까 1, 4, 2, 2, 4, 1 이렇게 카운트를 빼먹지 말고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대부분 문제를 손을 못 대가지고 손을 못 대가지고 못 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실수라고 하는 실수. 근데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실수 중에는 진짜 실수가 있고 실력인 실수가 있어. 오케이? 요런 데에서 경우의 수를 빼먹은 거는 실수라고 하기 힘들죠. 이건 실력이라고 봐야지. 틀리는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틀려본 경험이 부족. 요런 거를 빼먹어서 틀려본 경험이 부족했다. 이걸 반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진짜 산수를 틀려서 나왔다는 건 예를 들어 이거예요. 4 곱하기 9를 28이라고 해가지고 답을 쓴 경우를 우리가 실수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의 수 진짜 다 맞게 구했는데요. 답 쓸 때 28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맞으면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너는 이것도 실력이야. 곱하기를 더 연습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이게 내가 반복 훈련을 더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였냐? 아니면 이거는 반복과 관계없이 정말 내가 뭔가에 홀려가지고 틀린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자꾸 그냥 이런 걸 통해서 난 정말 바보야 이렇게 자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실력으로 생각할 거를 실력이 아니라고 실수로 치부해버려서 반복하든 보충해주는 걸 안 해준다는 건 뭐랄까 잘못된 태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네들을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는 거는 너네 스스로밖에 없어. 오케이? 어느 누구도 너네들이 받은 어떤 시험의 점수에 대해서 남들이 너네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거 가지고 너네들이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근데 니네 스스로가 알 거란 말이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이 점수가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온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고3 되잖아. 제 시험 한두 번 봐. 시험 보면 알아. 내가 점수를 더 맞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들이 너는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막 얼갈발고 하는 데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멘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는데 누구한테 혼날까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제 그러지 않죠. 그렇죠? 단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내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면 반성은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안 했던 거야. 오케이? 아니면 정말 미친 듯한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오케이? 그건 뭐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야 돼. 쿨하게. 그거 가지고 매달려봤자 도움이 되는 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반복 훈련을 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실력의 영역에 들어간다. 자, 다음 문제.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확률 문제를 풀 때 가장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선생님 그거 왜 하나요? 선생님 왜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나요? 왜 도대체 주머니에서 공을 2개를 뽑나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일렬로 나열한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시험대 나왔으면 맞춰야지 별 수 있나. 1, 2, 3이 적힌 3장의 카드가 이웃할 확률. 확률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 순간 뭘 해야 된다고? 전체 경우의 수를 알아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6팩. 여기 6팩이에요. 6팩. 일단 얘는 분모에 6팩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1, 2, 3이 3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순열 조합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계속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 1, 2, 3을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리는 경우에서 3팩. 묶어버리면 하나로 취급한다.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로 4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4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팩이랑 6, 5랑 약분한 다음에 3, 2, 6이니까 6 지우고 나면은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자, 넘어가 볼까요? 이건 조합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해라.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알아야죠. 얘는 공을 뽑는 거잖아. 뽑는 거니까 선택만 하고 나열은 안 하는 거니까 조합인 거예요. 전체 몇 개다? 10개. 중에서 3개 뽑으니까 얘는 분모가 전부 다 10 컨비네이션 3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다 하면 10 컨비네 3 중에 3개를 전부 다 흰 공만 뽑는 거야. 그러면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5C3으로 계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흰 공 5개를 다 틀린 거로 본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흰 공 5개 중에 3개 뽑는다는 거는 흰 공 5개 중에 3개 뽑으면 다 흰 공이니까 한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라고 한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개 다 틀린 걸로 보는 거야. 여기는 흰 공 5개 다 틀린 걸로 보는 거야.
그 중에 3개 뽑는 거 5시 3일은 이해되니? 이렇게 해야지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너무 상황을 꼬아놔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흰 공이 2개 있고 이게 흰 공 같아? 이게 검은 공, 이게 맨날 헷갈리네. 하얀색으로 쓰다 보니까. 색칠된 공이 있고 투명한 공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주머니에. 여기서 2개를 뽑는다고 쳐보자. 이렇게 2개를 뽑아. 그러면 나온 경우의 수가 전체가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4C2라고 해야지 이게 올바른 전체 경우의 수가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여기서 2개 뽑으면요 둘 다 이게 흰공이든가 아니면 하나는 색칠한 거든가 둘 다 색칠한 거든가 셋 중에 하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개가 아닌가요?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게 한번 여기 꽂히면은 잘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보고 콤비네이션으로 봐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왜 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느냐? 왜 이거는 안 되느냐? 살짝만 상황을 바꿔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검은 공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어머! 미친 초특가 꺼져. 검은 공이 더 많이 있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흰 거 2개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컴비네이션으로 생각하면은 6개, 8개니까 8C 2분의 2C 2 이렇게 할 거 아니니? 이게 올바른 확률의 계산법인데 이 방법대로 생각을 하면은 흰 거 2개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과연 검은 공이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이 똑같이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 검은 공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흰 거 2개는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흰 거래. 그럼 거기서 2개 뽑았는데 흰 거 2개 뽑을 확률이 과연 이게 이 정도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고려를 해줘야 돼. 개수를 고려한다는 거는 다 틀린 걸로 본다 이런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흰 공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는 건 이렇게 다 다른 걸로 취급을 해야지 이게 확률이 올바르게 나오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나온 결과, 현상만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이게 확률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10 콤비네이션 3이고요. 빨간 공 2개를 뽑는데 빨간 공 몇 개 있어?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 있는 거고. 오케이? 검은 공은 1개를 뽑는데 검은 공은 2개가 있으니까 2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곱해준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지. 이게 확률이에요. 꺼낸 공 중 흰 공이 2개일 확률. 흰 공이 2개인 경우를 우리가 구해야 돼. 흰 공 2개면은 흰 공 2개와 우리 3개 뽑는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1개를 뽑는데 이게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요거 2가지 경우의 확률을 2개를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유제들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밑에 유제가 6개가 있어요. 38, 39, 40의 유제가 있는데 1번만 한 번씩 해보세요.